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비공식 특사가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양측의 메신저로 회담 물밑에서 회담을 조율했다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밝힌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하며 공식 라인을 거쳤고 특사나 물밑 라인은 없었다 이렇게 진화를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영수회담 막전 막후 보도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자, 이제 비선 논란뿐 아니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두 분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는 동시에 한라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시했고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는 고위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이런 뒷얘기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굴욕적이다. 당장 대통령 탈당해라. 이렇게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여권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정치에서 비공식 채널이 필요한 때가 있긴 하지만 회담이 끝난 지 참 며칠 됐다고 말이죠. 참 이런 거는 회고록에서나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인데 두 분이 또 언론사에 직접 또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좀 한탄스럽더라고요. 서정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1% 진실에 99% 과장이 거짓이 섞였다 봐요. 예. 공식의 특사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고 그때 우리 정무수석도 만나고 했잖아요. 의제 조율하고. 다 그런데 공식 과정이 있었는데 뭐 조금의 뭐 처음에 심평 변호사도 자기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는 뭐 이분이 완전히 뭐 특사다 밀사다 이거는 좀 과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그 전달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본 뜻이 왜곡되기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윤 대통령이 한번 떠보려고 총리 한번 추천해 보시오. 이런데 이걸 전달하기 따라서는 총리 임명권을 넘기가 굴욕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어떤 의도력이 어떤 맥락에서 던진지 이게 잘못 전달되면요. 뜻이 한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남의 말을 녹취록이나 이게 아닌 이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한번 이게 전달된 거는 제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이제 그 특사도 과장돼 있고 저는 내용도 왜곡된 게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위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녹아지고 뭐 내가 특사다 이거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완전히 무에서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뭐 전화라도 뭐 몇 번 하거나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는 이런 게 비선 라인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분이요. 교수할 때 알선수대로 10개월 실형까지 받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같은 아파트 살아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본인이 진짜 역할할 때도 무덤까지 제가 가져가라 비밀을 이렇게는 안 해도 최소 임기 끝나고 해고록 정도의 약간 언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며칠 만에 이럴 수 없잖아요. 따라서는 이런 분을 근처에 둔다는 거 대통령의 용인수는 반성해봐야 됩니다. 네.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비분간개하는 거 처음 봅니다. 아니 근데 충격적이죠. 그리고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촘촘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명백 교수가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밝힌 내용들을 들어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추천권을 비롯해서 여권 개편 과정에 이 대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뭐 요거 이제 아예 원희룡 그 장관까지 이 한국일보에는 이름을 이제 박아가지고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새로 임명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뜻대로 해라 뜻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실제로 며칠 뒤에 정말 정진석 홍철호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인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누구로부터 의견을 듣고 국정 운영을 하기로
결심한 거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 빨강 파랑 각각 넥타이까지 맞춰서 메고 왔어요. 이 인터뷰를 한국일보에 본인들이 빨강 파랑 넥타이 너무 웃으시네. 아니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자기들이 메고 와가지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인터뷰라고 했지만 사실 주거니 받거니 대담을 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심하고 나와서 폭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우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략가들이 나와서 사실 이번 선거 전 과정은 내가 이렇게 지휘한 거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두 교수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다. 그리고 사실 밤사이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난리가 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보수 괴멸하러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레임덕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레임덕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까지 민주당하고 협력하려고 했다는 것은 황운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한 일종의 안전보장 요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특검 정국을 대비하는 사법 리스크를 이런 방식으로 좀 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무회담 때 홍철호 정무수석이 천준호 실장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독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민주당과 독대를 원했던 거냐. 실제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 제가 뭐 다 확인해 보면 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당내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이명백 교수가 직거래를 한 것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상의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문정영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봅니까? 네, 저도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만 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이번에 크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뭐 여러 각도로 여러 문제가 많이 여기 내포돼 있죠.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우선은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총리 인선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은 어떤 대통령과 어떤 여당 대표와의 이런 영수회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을 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되게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가령 여권의 유력한 후보와 대통령이 만나서 차기 대선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 총리로 앉히면 이 사람이 유력 후보로 뜰 확률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빼줄게. 이번에 이 논란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총리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실의 고위급 공직자를 인선할 때 실무 능력 그리고 업무 능력을 기본으로 인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영수회담을 진행했고 그 대상이 심지어 저희 당과 우리 그 정부에서 그토록 비판을 했던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은 용서하는데 자존심까지 버린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중도층 지지자들도 대통령실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수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이런 함성득 그 교수발 이런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 마치 딜하는 듯이 내가 A 총리를 하면은 당신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믿기 힘든 말이 소위 대통령학의 권위자이자 대통령 아파트와 대통령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이 교수한테 나왔다는 것은 믿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번 이 일로 저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정무 감각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착한 심정으로 이번 논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선이 노출되면 정치 못한다. 서로 정치도에 지켰으면 한다. 그다음에 비선은 말 그대로 비밀 빚자 아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그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정영 부대변인이 엄청 화났어요. 차분하게 하시는데. 대통령실을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댓글 보면 이 과정에서 의문의 일패가 원희룡이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왜 원희룡은 뭔 죄냐 이런 의견까지 있고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한 게 한국의 인터뷰인데 이 두 분의 말하자면 정치 뭐 학자 오래된 정치 학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들 명예에도 걸린 일이고 이게 만약에 소설이거나 거짓이라면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 일이겠어요? 근데 왜 두 분이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이 인터뷰 내용이 저는 70%에서 80%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뭐 추측건데 따져보면 아유 나라를 구하자. 차라리 이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이 나라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영수회담에 이 진행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살아온 거를 돌아봤어요. 인터뷰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하겠죠. 2년 동안 안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이 총선을 통해서 사실상 레임덕이 오고 본인의 턱 밑에 오는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본인의 배우자에게 오는 명품 백화 주가 조작 사건, 이 두 특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의힘 보수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본인을 검찰총장까지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 있으면 본인은 어떤 자기를 도와줬던 세력들을 버리면서 본인은 생존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엿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고 본인 살자고 지금 자존심도 내팽개에 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분노의 포인트다. 근데 저 보면 이걸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야합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야합입니다. 예.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까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야합으로 안 들어가고 끊어버렸어요.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게 되니까 모양이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살아온 어떤 정치적인 업적까지 다 밑바닥을 추락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 확인하고 계속 진행 과정을 봐야 된다. 이러다가는 보수가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보통 자 비선 특사를 자처하는 지금 함성득 이명백 비선 특사를 자처하는 거죠. 네. 인터뷰를 놓고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일단 좀 읽어드리고 네.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의 수치다. 지지자들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했을 텐데 100% 사실이구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기 살겠다고 이런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맨이 분명하다 이런 의견요. 반면에 자, 이재명 대표도 의지 없이 만난다며 통큰 정치한다고 해놓고 뒷거래나 하려 비선이나 만나고 점점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개딸님들 이재명 대표가 윤통 탄핵한다니까 진짜로 하는 줄 알았죠?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10년쯤 지나 회고록이나 등장해야 할 얘기를 촉새처럼 떠벌린 인간들이 문제 아닌가 이런 의견이요. 이 두 사람 이런 파장 예상 못하고 자랑질하려고 인터뷰한 건가요? 아님 윤통 물 먹이려고 하는 건가요? 서영 변호사님, 최용규 부대변인은 70~80%가 사실에 가깝다. 야합이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은 1% 사실이고 나머지 99%는 아니다 이런 쪽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비선 특사가요. 있었다면 이게 어떤 합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에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선 특사하고는 특사가 역할을 별개의 제대로 것 했다면 뭔가 성과나 합의가 뭔가 놓여야 되는데 네. 아예 전혀 언급도 안 되고 놓은 게 없고 다만 하나인데 원희룡 비서실장 안 된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오비락도 있잖아요. 네. 까마귀가 나는데 갑자기 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꼭 그 이재명 대표가 근데 원희룡은 양평에 있으니까 쓰지 말아 해서 안 썼다기보다는 원희룡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때 찬반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이 고사했다는 말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원희룡 비서실장 안 된 거 빼고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게 없어요. 예. 특히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안 칩니다. 예. 알기로 아마 이게 옛날에 잠깐 태평양에 있을 때 한번 치고 골프를 제가 친다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채도 없어요. 골프 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도 골프 치는 걸 저는 최근에 뭐 옛날에 김문기 씨하고 호주 갔을 때 한번 뭐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골프 회동을 합시다? 이런 게 믿깁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통령에서 잘 졌다. 이번에 져서 내가 제대로 이제 야당 대표로 공부 좀 해보자. 이게 믿깁니까? 대선 져가지고 지지자들이 밥도 못 먹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내 대선 대통령 잘 졌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정황상 보면 저는 이게 안 맞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없고요.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도 그랬잖아. 민주당에서 먼저 첫건이 오가지고 회담 부탁해서 내가 주선했다고 심평 변호사도 그러고 있어요. 주선했다 사람 제주에 많아요. 방송 가서 솔직히 저는 반대했어요. 회담을 주선한 게 아니고 그 뭐 지지자들이 반대했다는 건 아마 죄를 두고 말 같은데 제 빼고는 다 주선했던 사람 주위에 10명 넘어요. 어떻게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형식이잖아요. 네. 서 변호사님. 근데 인터뷰 형식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요. 그러니까 함성등 이명백이 두 교수가 노 교수가 이게 무슨 뭐 장난하려고 가서 놀러 가느라고 산보 가서 무슨 만담하느라고 했겠어요? 본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인터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나 안 맞는데 1%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곧 씹어보고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걸 그냥 가짜 뉴스다? 이거 계속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영욱 변호사님 뭐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듯이 골프를 한번 쳐본 사람은요. 그거를 채를 안 잡는 것뿐이지 골프를 안 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거들을 가지고 이 인터뷰 자체가 틀렸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근데- 좀 이해 안 가는 구성은 많은데 다음 우리 민정수석 논란 주제가 있어서 아니, 요 얘기 조금만 좀. 그만 1분만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양쪽에 야합을 한 것처럼 뉘앙스를 가져가는데 그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내용의 맥락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서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했고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도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라면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그다음에 여권 개편 뭐 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주자들 배제하겠다라고 했을 때 원희룡 장관을 뭐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주변이 당혹스러울 수는 있지만 서정욱 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보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여기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로부터 반성과 개혁과 투쟁이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마 진위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